이번 주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UBS가 파산 위기까지 직면했던 크레디트 스위스 CS를 전격적으로 인수한다는 빅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지난주 스위스 중앙은행이 CS에 54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투입한 지 3일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된 전광석화와 같은 빅딜이었습니다. 이로써 167년의 역사를 가진 CS가 각종 스캔들과 투자 손실로 휘청거리더니 급기야 간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여진이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UBS가 CS를 전격적으로 인수하게 된 배경,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공은 다시 미국 은행으로, 연준 FOMC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풍부한 인사이트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먼저 UBS와 CS의 본점이 있는 스위스 제1의 상업도시,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쭈리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에서 투자은행 5위와 9위, 그리고 스위스에서 1위와 2위를 다투어온 두 라이벌 은행이 쭈리히 시내에 거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빅딜의 성사로 오른쪽에 CS가 왼쪽에 UBS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CS는 2007년 이전만 하더라도 스위스 최대의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부터 UBS에 추월당하기 시작하여 2020년 이후에는 두 은행 간의 시장 가치의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인수 직전이었던 지난 3월 17일 종가로 CS 주가는 2달러 이하였고 UBS 주가는 18달러로 CS보다 무려 9배 이상이나 더 높았습니다. CS가 이렇게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것은 1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스캔들과 투자 손실에 휘말리면서 경영이 부실화되었고 우연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원인이 큽니다. 몇 가지 큰 스캔들만 보더라도 2013년 환율 조작 사건으로부터 탈세 혐의, 모잠비크 부패 세력에 대한 대출, 경쟁사인 UBS로 이직한 임원에 대한 스파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불가리아 코카인 밀매 조직의 돈 세탁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고요. 여기에다 그린실과 아케고스 헤지펀드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보듯이 이러한 스캔들과 투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CS의 주가는 끊임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3월 15일은 글로벌 증시에 매우 긴박했던 하루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후 폭풍이 대서양을 횡단하여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CS가 미국 증권거래소 SEC에 연차 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CS는 내부 통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고 임원들의 상여금 지급을 취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고객 예금이 물처럼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CS는 일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마르 은행장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절대로 1센트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가가 수직으로 급락하여 하루 만에 700억 달러가 증발되었습니다. 정리하면 3월 10일 SVB 은행 폐쇄, 3월 14일 내부 통제의 중대한 결함 발견, 3월 15일 사우디 대주주 추가 지분 확대 불가,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의 긴급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매우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스위스 금융당국과 두 은행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한 주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일요일에 빅딜이 성사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블랙 먼데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알랭 베르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UBS CS 인수는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수 조건은 인수 금액이 30억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이고요. UBS 22주당 CS 1주의 비율입니다. 총 자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큰 750조 원의 규모의 세계적 투자은행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결정된 전광석화와 같은 빅딜이었습니다. 그만큼 CS의 파산 위기가 스위스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빅딜이 성사된 후 두 은행의 회장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UBS 켈러허 회장은 이번 인수는 UBS 주주들에겐 매력적이지만 CS에 관한 한 긴급 구제라고 전제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스위스 경제와 세계 금융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CS의 레만 회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등 미국 지역 은행으로부터 촉발된 금융 불안이 잘못된 시기에 은행을 강타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두 은행 간의 합병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기가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공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인수자 UBS 주가는 10% 이상 폭락했고요. ING, 도이치뱅크 등 대부분의 유럽은행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16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즉 AT1의 전액 상각 결정으로 채권 시장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인수 발표 즉시 선물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으나 개장 이후 혼조세를 이어가다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UBS의 인수로 CS의 파산 위기는 일단 발등에 불은 끄게 되었지만 이제부터 공은 다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여기 워싱턴 타임즈의 기사에서 보듯이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미국의 약 190개의 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 뱅크런에 취약할 뿐만이 아니라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개입이나 자본 확충이 없이는 뱅크런이 일어날 위험이 확실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여러 은행들이 연합하여 부실화된 하나의 지역 은행을 살리는 일종의 은행산업 내 컨소시엄 방식의 구제 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옐런 재무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입소문도 있다고 하는데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미국 11개 대형 은행들이 위기설 우려가 커지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S&P 글로벌은 이 은행의 신용 등급을 B+로, 즉 정크 수준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정크 수준의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가 이런 은행에 자신의 소중한 돈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다 CNN 보도 기사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SVB 파산 후 6개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괄호하는 미국 상업은행 총 자산 규모 순위입니다. 미국에 있는 4,300개의 은행 중에서 한 곳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위 이내에 들어가는 작지 않은 은행들입니다. 한편 여기에다 투자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까지 구원투수로 등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와 워렌 버핏이 은행 위기에 대해 이미 토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 트위터에서 보듯이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곳에 20여 개의 금융회사 CEO들이 전용기를 타고 운집했었다고 합니다. 여기 미국 지도 중간에 있는 이 도시가 버핏의 집이 있는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시입니다. 그는 1958년 당시 31,500달러에 산 집에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버핏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골드만삭스의 우선주를 매입하고 BOA에 자금을 투입하는 등 간접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BS의 인수로 CS의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는 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시그너처 은행 등의 파산에 이어 많은 은행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들려오는 사면 초가 속에 징퇴양난의 복잡한 해법들이 FOMC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금융 시스템 안정이냐를 두고 징퇴양난의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FOMC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이틀 뒤면 그 결과를 알게 되겠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옵션, 즉 4.75% 동결, 25bp 또는 50bp 인상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 페드 워치는 7대 3으로 25bp 인상에 가장 높은 확률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 전직 재무부 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레리 서머스는 트위터에서 50bp를 인상한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A+ 학점을 받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파월에 대해서 항상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서머스가 긴축의 강도를 늦추지 말라고 은근히 암시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코스피는 2400포인트 회복을 위해 상승 중에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월 초 3.84%까지 상승했다가 급락했으나 채권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일단 UBS의 인수로 CS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보고 국내 금융투자업의 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지역은행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금융불안 심리가 여전합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투자자 모두가 조만간 나올 3월 FOMC 결과에 주목하면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주요 내용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UBS의 CS 인수로 유럽에서 발등의 불은 꺼졌지만 미국 은행들의 뱅크런과 추가 파산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상존하여 불안 심리가 여전하다. 둘째, 이럴 때일수록 소나기는 피해가야 한다. 즉, 미국은행 추가 파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지속될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이며 성급한 매도나 섣부른 바이 더 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따라서 연준의 금리정책 피벗, 경기 관련 경제 지표들이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될 때까지 숏 포지션을 취하며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 자산 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브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오늘 영상 전체의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었는데요. 금융시장은 어려워도 마스크 없이 3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새봄을 활기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